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챗 GPT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조금은 재밌네요. 왜냐면은 저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는데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명리에 대해서 해석 방법은요, 챗 GPT가 봤을 때는 존쿤이나 한자를 저렇게 쓰는데 일단 한자부터 틀렸죠.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명리학에서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명리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현대 명리는 전통적인 사주 명리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분석을 중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통 명리에서 현대 명리를 이렇게 간소화시키고 뺄 건 빼고 버릴 건 버려서 만든 거라고 말했던 말을 얘가 정보를 습득해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 명리에 대해서 배제하고 들어가면은 절대 현대로 올 수 없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요약했네요. 그리고 첫째, 존쿤 현대 명리의 특징 1. 정통 명리학의 이론을 재해석. 이건 위의 내용과 동일하네요. 기존 명리학의 용신과 희신의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 과거의 명리학이 강조했던 신강 신약의 개념보다 실질적인 작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 단순히 사주의 오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의 흐름과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전 적용을 강조. 사주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 을 이해하는 도구라는 관점을 가짐. 이것도 제가 했던 말을 챗GPT가 이렇게 데이터를 획득해서 이렇게 요약했겠죠. 제가 했던 말이네요. 이론보다 경험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석. 실제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인간관계, 직업 등을 선택할 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 아마 제가 했던 말들을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했던 말들을 얘가 정보를 가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운세의 변화를 동적으로 분석. 단순히 태어난 사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 세운, 유년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강조. 어떻게 보면은 운의 동향에 대해서도 해석을 제가 한다라는 걸 얘가 이해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운세의 흐름이 바꾸어지는 시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분석.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운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운 주기가 바뀌는 시점이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다 저쩌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가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둘째, 존쿤의 현대명리의 해석 방법. 일간의 성질과 환경을 분석. 정통명리에서는 일간의 신강 한가, 신약 한가를 분석하지만 존쿤의 현대명리에서는 일간의 주변 환경, 천간과 지지와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다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간이 간목인데 간목이라고 하더라도 신강 신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합형충파행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얘가 습득했는 것 같아요. 예시. 일간이 간목인 경우, 간목은 강한 부분은요, 인목이나 묘목, 해수 등에서 태어났으면 신강하겠죠. 그러면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많음. 일간이 쇠약한 경우에는요, 신금, 경금, 무토가 강한 구조에서 태어났다면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금전적, 사회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그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얘가 예시는 습득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신강하다고 해서 좋다거나 신약하다고 해서 나쁘다라거나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게는 들어가네요. 뭔 말이냐면은 이게 일간이 신강하면요, 간목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냥 목의 키워드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신금이나 경금, 무토가 이렇게 강하면은 반대로 간목 일간인데 금의 성향이 많죠. 그러니까 금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카롭다거나, 반대로 목은 좀 유연하잖아요. 순수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날카롭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을 했는데 그걸 얘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신강신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일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말과 동일하죠. 핵심 포인트는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신의 보다 중심축을 찾는다. 기존의 명리학에서는요, 용신과 희신을 찾아 기륭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화가 부족하면 화를 보완한다는 게 기존의 명리학이라면은 제가 만든 현대명리에서는 용신의 개념보다 사주의 중심축이 무엇인가를 찾음, 즉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행과 그것을 둘러싼 관계를 분석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놀랐어요, 살짝은. 왜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게 안 했거든요. 이거 한 4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용신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 4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더 오픈을 잘 했었죠. 지금보다. 지금은 조금은, 지금도 얘기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지금은 조금 말할 때 신중하게 말을 하지만은, 4년 전에 했던 얘기죠. 그리고 예시, 일간의 을목이고 재성이 강한 사주는요, 기존의 명리에서는 재성이 강함으로 비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해석. 그리고 종쿤 명리는 이젠 아예 요약해버렸네. 종쿤 명리라 부르네요. 어찌됐든 제가 하는 명리에서는 재성이 강하면은 돈 벌 기회는 많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있는가 중요하다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사주를 해석하는 부분을 습득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재성을 극할 수 있는 비겁이나 인성이 부족하면은 돈을 벌어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 부분도 제가 했던 말이랑 유사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 단순히 용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중심축과 운세의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 이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용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용신과 그 주변의 오행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을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요약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체로 맞아요. 맞네요. 세 번째, 대운과 세운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봄. 이거는 아닙니다. 운이 바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 사주의 원국도 좋다고 해도 대운이 나쁘면 인생이 힘들 수 있음. 반대로 사주가 나빠도 대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음. 이 부분 제가 했던 말이랑 동일하죠. 근데 가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운 세운 중요하죠. 거지가 부자 되고 부자가 거지 되는 거는 운의 동향이다라고 제가 말했던 걸 제가 습득했는 것 같은데, 맞는데 가장은 아니죠. 기본 그릇이, 개인의 그릇이 크고 작고는 또 별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티즈로 태어났는 거랑, 그죠? 대형차 뭐 있지? 뭐지? 외제차로, 대형 외제차로 태어났는 거랑 그릇은 다르죠. 근데 이게 산길을 가냐 고속도로에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은 옛날에 했는데, 그걸 제가 습득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봐야지.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시, 비겁이 강한 사주가 대운에서 재성을 만날 때, 비겁이 많으면 독립적이고 강한 성향, 재성이 강하면은 강한 운에서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재성이 지킬 힘이 없다면은 돈이 쉽게 나가서 사업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이 시기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돈을 버는 건 버는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습득을 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명리에서 실전 활용, 직업 선택에 대한 조언. 전통명리에서는 관성이 강하면요, 공무원, 법조인, 식신이 강하면 예술, 창의적인 직업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제가 하는 명리에서는 사주의 구조와 대운을 보고 어떤 분야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 같은 관성이라고 하더라도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적합한 직업이 달라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습득을 잘 했죠. 왜냐면은 제가 특정 직업에 대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걸 말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시기에 대성하냐를 보고 승패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습득한 것 같아요. 제가 무섭죠. 특히나 제가 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습득하는 거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죠? 예시, 일간이 정화이고 관성이 강한 사주, 그러면은 조금은 신약 포지션이다. 그죠? 그리고 정화일간이다 보니까 관이 강하면 내가 그걸 많이 받는다는 거죠. 대운에서 인성이 오면은 연구직, 교수, 학문에서 분야에서 유리하다. 대운에서 식상이 오면은 창의적인 직업이나 사업이 유리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인성운이 왔을 때 좋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식상이 오면 안 되죠. 그죠? 맞잖아. 예를 들어서 관이 센데 식상이 온다고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얘가 습득을 잘못했어. 반대로 인성이 왔을 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관이 세서 관살 혼잡이 되거나 아니면은 관이 과다해서 일관이 무력해지면은 사업이랑은 특히나 정화라면 더욱 그렇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결론. 관성이 강하니까 공무원이라는 공식 해석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맞는데 좀 더 가야죠. 근데 얘는 좀 덜 갔죠. 그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주의 특징. 정통명리에서는 재성이 강하고 관성이 강하면은 균형을 이루어 돈을 잘 번다고 봄.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가 이걸 습득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통명리랑 과거의 명리랑 조금 말을 여러 가지로 하네요. 그리고 제가 쓰는 명리에서는 돈을 벌려면은 재성이 강한 것보다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봄. 즉 비겁이 너무 강하면요 돈을 쉽게 나가고 인성이 강하면은 돈을 모으는 성향이 있음. 이런 말은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이 강하나 비겁이 강하나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신 강한 거는 이제 비겁이 강하면 신 강하고요, 인성이 많으면은 이제 태 강하다 그래서 일간이 안 센데 인성이 세서 생해주는 게 많아서 이제 신강 포지션으로 접어들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겁이 세든 인성이 세든 둘 다 세면은 좋지는 않겠죠. 극신강으로 편중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비겁이 세면은 일단은 돈이 없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인성이 강해서 돈이 모으는 성향이 생기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운에서 재성이 강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특히 대운에서 재성이 강하게 오는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 이건 신강사주만 해당되겠죠. 신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시, 일간이 경금이고 원국이 재성이 약한 사주. 재성이 약하다는 것은 최소한 인비가 세다는 소리죠. 원국에서는 재성이 약하더라도 대운에서는 재성이 강한 시기에 사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맞죠. 왜냐면은 내가 일간은 세니까 제가 약하다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 반대로 재성이 들어오면은 조화가 맞으니까 가능성이 높다. 이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겁이 강한 시기에는 사업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유리하겠죠. 직장생활을 하는 부분이. 근데 할 수가 쉽진 않겠죠. 왜냐면 내가 직장생활 캐릭터가 아닌데 하라 그러면 쉽진 않겠죠. 그리고 제 현대명리의 장점과 단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장점, 실전에 적용 가능, 직업, 사업,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하다. 운의 흐름을 강조, 단순히 타고난 사주가 아니라 운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셋째, 유연한 해석, 신강, 신약의 개념에 얽히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신강, 신약 백날 따져봐야 의미가 없죠. 신 강하거나 신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반대로 단점은 정통적인 명리학과 차이가 있음. 기존의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음.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사주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근데 어려운 게 배울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건 사실이죠. 그죠? 맞지 그건.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말할 것까지야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 종쿤의 현대 명리는 정통 명리학을 실전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으로 용신에 얽매이지 않고 운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밑줄 치고 빨간 펜으로 별표 하나 그려놓으세요. 농담입니다. 뭐 어찌됐든 특히 대운과 세운의 변화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활용하며 직업 선택, 재물운, 인간관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써있네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몇 가지 이 명리학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GPT가 조금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거의 80% 이상 맞는데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제가 4년 전에 이야기했던 말을나 이렇게 했던 부분을 얘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 보고 주워왔겠 맞겠죠? 그래도 조금은 살짝 무섭네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AI를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많이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AI 시대라고 해서 뭐 망한다거나 뭐 안 망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조금 노력했는 만큼 가성비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했는 부분들보다 AI가 앞서 나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